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영토TV 이리나입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사회가 검찰 문제로 많이 시끄러우는데 그래서 장계환 박사님 모시고 오늘 검찰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즘은 검찰난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우는데 검찰의 난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이 검찰 문제가 온 나라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복잡한 이런 전국인데 모든 뉴스가 검찰한테 쏠려 있죠.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이렇게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제 적폐라는 말을 이제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적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쌓일 적자, 폐단이 이렇게 쌓였다, 오랫동안 됐다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5대 적폐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권력기관이 이제 이 폐단이 오랫동안 이래 쌓여왔던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이 적폐 현상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도 일제시대 때의 이 검찰 조직에 관련된 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그러면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부터 있던 검찰 조직의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적폐, 100년 이상 된 문제들이죠. 결국에 이렇게 고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상태. 그러니까 그때의 검찰 조직이나 지금의 검찰 조직이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회 주류로서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회가 시끄럽고 한데 지금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검찰에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많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자체를 한번 검찰의 난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적폐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검찰 조직이 지금도 이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 뭐든지 이제 이 쏠림 현상이 가장 문제예요. 권력이 한쪽에 이렇게 집중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한테 기소권 있죠. 네, 아니면 수사권도 수사권하고 기소권 네, 다 있는 거예요. 있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할 수도 있는 게 되게 문제죠. 최근에 일어났던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을 죄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기소를 한다든지 한명숙 전 총리 문제는 너무나 유명하네 잘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임의대로 기소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소권이라는 것을 남용하는 거죠? 네, 남용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그러면? 기소를 안 하는 권리가 있어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기소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있던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 기소해야 되는데 자기 편이라고 해갖고 안 하는 거예요. 기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하는 것도 되게 문제지만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소를 안 했으면은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처벌을 할 방법이 지금 현재법으로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공수처 그렇죠. 이제 우리 일이라 싫으면 많이 알아요. 많이는 모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연구해낸 게 이제 21년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이제 180석이 만들어져 갖고 이제 이래 됐는데 또 하나의 이제 검찰의 문제는 검찰 내에는 검찰 동일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일체요? 예, 그 검찰 식구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검찰, 전 검찰이라든지 그 현 검찰을 기소 안 하는 거 그러면? 뭐 기소 안 하는 거는 이제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하나다. 검찰 가족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검찰 동일체 문제에 있어 갖고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총장하고 이런 문제가 그렇죠. 생겼을 때 전임 검찰총장들의 인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나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 첫 번째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도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해는 검찰총장 일동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추미애 장관 이 윤석열 편을 들어갖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전임 검찰총장들이 그 사람들은 뭘 했냐? 지금 현재 이제 그렇죠. 그 윤석열 편을 들어갖고 저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김학의 사건이 났을 때 검찰총장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윤석열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 검찰 동일체 때문에. 예. 그다음에 뭐 이명박 BBK 문제. 그 당시에 이명박 BBK 문제를 무죄를 만들어줬잖아요. 혐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지금 다시 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의 그 이명박 BBK 사건 때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이번에 나서갖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검찰 편 들어갔고 이게 이 추미애 장관이 이제 너무 멀리 나간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그 누가 국민들이 받아들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이잖아요. 서울시.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서울시 공무원인데 유성 씨가 이거를 이제 국정원하고 이제 짜고 검찰에서 이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그 뭐 난리가 났댔죠, 온 나라가.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해명이 다 돼갖고 이제 무죄로 이제 풀려 나왔는데. 완벽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성이가 이제 이 유성이는 이제 탈북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다시 북한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증인이 있어요. 그 시기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북한에 갔다 왔다 이랬는데 아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이런 증인이 있었는데도 검찰에서 그런 걸 무시하고 그걸 기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뿐이 아니라 그 여동생을 잡아갖고 증인으로 만들어갖고 가짜로 없는 사실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감옥 갔다 왔던 거죠? 예, 왔다가 이제 무죄가 이제 됐는데 뭐 이런 그 사람들이 그때의 검찰총장들이 도대체 이 사과는 국민들한테 안 하고 그렇죠. 이것뿐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그 한명숙 전 총리. 모르겠어요. 아니,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몰라요? 그 한명숙 총리 모르면 안 되는데, 지금 뭐 여러분 너무나 시청자 잘 알 거예요. 한명숙 총리를 검찰에서 결국은 뭐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만들어갖고 감옥에 옥살이를 2년 6개월인가 이렇게 살았죠. 우리나라 전 총리예요, 총리. 그러니까 총리고 뭐고 검찰한테 잘못 보이면은 그냥 그대로 없는 제도 만들어갖고 이제 그런 시절에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돼갖고 다 이제 엉터리 기소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검찰 전임 총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검사 편들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더 그거한 거는 이제 전임 검찰총장들의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재판을 받아가고 결정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문제가 그 장모 사건. 맞아요. 잘 들었어요. 그다음에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그런데 그 장모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수사는 해갖고 지금 현재는 기소 단계에 불구속 기소를 현재 해갖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임 검찰총장들은 사과라든지 한마디로 충고라든지 그렇죠. 야 검사 너네 이러면 안 된다. 검찰 좀 개혁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박사님 예전에 그 조국 법무장관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너무 과잉 수사하는 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검찰 그 기소권하고 이제 수사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이제 모든 것들을 그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된다라고 하니까 청문회를 하는 날 기소 요건도 안 되는데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정경심 교수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 남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권력 남용을 이제 어떻게 이제 막아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털고 넘어가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무소불위의 어떤 그거도 보니까 견제 장치가 없다. 그걸 견제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진짜 너무 심해요. 검찰이. 그러면 박사님 혹시 역사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난들이 있었나요? 뭐 역사 속에 이제 나는 많이 있었죠. 뭐 나는 많이 있었는데 뭐 상황은 이제 경우는 다 틀린데 한번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오늘 뭐 어차피 이렇게 검찰의 난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으니까 이괄의 난에 대해서 한번 좀 이괄의 난 뭐예요? 이괄의 난은 그 인조반정이라고 있었죠. 인조반정. 인조반정. 반정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반정이라는 인조반정 자체 모르겠어요. 뭔지. 반정 쿠데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쿠데타.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 그러니까 선조 알죠? 네. 선조 시대 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보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선조가 의주로 도망을 가죠. 선조는 우리 조선의 27대 왕 중에 가장 비겁한 왕이에요. 왜 도망갔으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청나라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죠. 그 당시에 망명을 이제 하려고 이제 했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선조 아들이 이제 광해군이에요. 이 광해를 이제 이 전쟁터에 내보내 갖고 임진왜란을 전체 통과 지휘하도록 하고 본인은 이제 의주까지 피신을 가갖고 여차하면은 이제 명나라로 망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전쟁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가 이제 이렇게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광해가 왕위에 등극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질서를 보면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다시 뜨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광해가 봤을 때 명나라는 이제 곧 망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광해는 국제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갖고 등거리 애교를 하자. 등거리 애교는 뭐라니까? 양다리를 잘 거치자. 여기하고 저기. 그렇죠. 왜 그러니까 망하는 나라 명나라에다가 충성을 하다 보면은 청나라가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워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당장 지금은 명나라가 힘이 센데 청나라하고 또 교류를 가지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를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양쪽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신하들은 사대주의에 젖어갖고 어떻게 우리가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는데 어떻게 청나라를 섬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광해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구나. 그럼 광해 어떻게 됐어요, 그 왕? 광해는 그래갖고 죽였어요? 아니 이제 제주도에 기양을 가갖고 기양살이 하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렇게 하고 광해가 쫓겨나고 바로 등극한 임금이 인조입니다. 그래서 인조는 반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왕위에 등극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의 광해군이라고 하죠. 네. 조선 시대에 군자가 드는 임금이 두 분이 계세요. 누구요? 연산군과 광해군. 군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군은 왕을 하다가 쿠데타에 의해서 반정에 의해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쫓겨난 임금을 이제 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니까 저쪽에 연산군은 이제 중종 반정에 의해서 이제 임기를 못 채우고
이쪽에 이제 광해군은 인조반정에 의해서 이제 임기를 못 채우고. 그렇구나. 그러면 역사책 읽어보면 군 글자에서 그렇죠. 이거 그럼 임기 못 채웠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서양의 쿠데타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되죠? 왕위에 등극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니 당연하죠. 서양에는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왕이 되죠. 왕이 되죠. 우리 근대 사회에도 5.16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박정희 일으켰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죠. 전두환 12.12도 뭐 일종의 쿠데타죠. 그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전두환 됐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안 그래요. 어떻게 했었어요? 그럼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쿠데타는 반정은 일으키고 왕은 그 이씨의 성을 가진 왕족을 그대로 이렇게 불공평 아니에요? 아니 아주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은 예의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 인조반정에 의해서 인조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624년 1월 24일 날에 이제 이괄의 난이 일어납니다. 요 이제 이괄의 난은 이제 임진왜란 때 패한 그 왜군들이 있어요. 왜군들이 이제 안 돌아가고 거기 남는 거예요. 한국의 조선군에 이렇게 항복한 사람까지 포함해갖고 약 1만 명의 이제 반란군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란의 이유가 이제 재밌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반정을 일으키고 나면 이제 공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인조반정이 이게 쿠데타에 이렇게 네 잘했어 하고 이제 1등 공신이야 너는 2등 공신이야 이렇게 공신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그 반란의 이유는 이제 그 인조반정 1등 공신의 문제였어요. 이제 반정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이제 그 공신들이 있죠. 너 좀 잘했어. 이런 이제 공신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괄은 1등 공신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이유가 이제 이 당시에 연변 지역에 이제 그 여진족이 침입을 하니까 이제 그걸 막으러 이제 그쪽으로 좌천돼 갖고 내려가 있다 보니까 자기는 남들은 이제 전부 공신이 돼 갖고 이렇게 상도 받고 이러는데 못 하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 그 반란을 일으키니까 5일 만에 그 인조는 공주에 있는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공산성에 이제 피신을 하는데 이때에 이제 뭐 종묘와 사직, 신주 모든 것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이렇게 뭐 왜 종묘와 사직, 신주를 모시고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체성을 이제 왕의 정체성을 갖고 가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결국은 뭐 이괄은 이 난을 실패를 합니다. 이제 부하한데 이제 죽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괄의 난이 일어날 때 선조 아들인 흥안군이 있어요. 흥안군을 이제 국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고 자기가 이제 1등 공신이 되려고. 그러면 그 흥안군 군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왕으로 추대를 했죠, 이괄이. 이괄이 이제 추대를 했는데 이괄은 죽습니다. 자기 이제 부하한테 이제 피살대가 하고 이제 이 광군한테 이제 패배를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이제 반란군이 지고 이렇게 된 게 이괄의 난인데 공산성은 사람들이 백제유적으로 이제 공주에 가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이제 금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공산성을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공주에 있는 거요? 공주에 있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은 다 그게 백제유적으로 알고 있는데 백제유적은 아니고 이제 조선 시대의 가장 인조반정에 의해서 인조가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머물다가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난은 즉 그 항상 실패를 합니다. 물론 뭐 성공한 난도 있지만은 후대 역사에서 보면은 역사에서 승자가 진정한 승자지 그 난을 일으켜갖고 일시적인 승자. 그쵸,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5.16 쿠데타 때 정권은 잡았지만은 그렇죠. 그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은 죽을 때까지 이 역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역적으로 그 반란군 쿠데타의 주모자로 낙인 찍히고 만다 이거죠. 전두환도 12.12 사태에 의해 갖고 뭐 정권은 잡았을지 모르지만은 뭐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뭐 지금도 물론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검찰 지금 윤석열 검찰도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실은 뭐 이렇게 내가 뭐 추미애를 이겼다 졌다 뭐 이런 것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역사상 최초로 윤석열 그 경찰총장한테 이렇게 징계 내리는 거 맞죠?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제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래서 이제 우리가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권력을 내가 더 갖고 연장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지금 이제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이 있는데 작은 흐름 얘기할 필요 없어요. 큰 흐름을 보려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하려고 하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막아드는 거죠. 아니 그 검찰에서 최대한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야당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자꾸 이렇게 작은 거를 갖고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문 정권 시대에 우리가 1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검찰의 무소부의 권력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권이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개혁을 하는데 개혁은 하려고 하는 세력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역사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가장 그건 검찰 스스로가 지금 방해를 하잖아요.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가 그걸 거부를 지금 한다는. 그럼 과연 이 역사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의 이 아까 이괄의 난에 봤지만 이괄의 난이 왜 일어났어요? 자기를 1등 공신 안 쓰게 줬다고 해갖고 기분 나빠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검찰의 난은 뭐예요? 자기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검찰의 난이 일어났으니까 뭐라 해야 되나? 실패라고 얘기해야 되죠.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박사님 저는 며칠 전에 여론조사 이제 언론에서 여론조사 봤어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나 봐요. 그런데 뭐 과반수가 너무 과다한다. 근데 전 그거 반대예요. 역사에서 봤을 때 그건 우려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왜 그런 과반의 국민의 과반이 그 윤석열 편을 드느냐? 지금 현재 언론이 국민을 눈을 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를 막고자 하는데 언론이 이제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머리에 뇌리에다가 이제 자꾸 씌워도 보니까 국민들이 잠시 헷갈릴 뿐이지 역사적으로는 반드시 평가를 이렇게 검찰 개혁을 받는 거고 그 검찰 개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안전한 삶을 지켜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 박사님 우리 앞으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참 궁금합니다. 권력 조직은 권력은 분산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요. 이제 검찰 권력은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 관계는 이제 경찰한테 이제 국가경찰한테 다 넘겨야 되는데 검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좀 큰 일을 했죠. 대공 문제를 다 이렇게 경찰한테 이양을 하는 이렇게 권력은 분산을 해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경찰 조직도 지금 이원화를 준비를 하고 있죠.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렇게 이원화를 해가 권력을 분산해야지만이 이렇게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제 권력기관이 이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완벽한 법치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시스템적으로 법치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도 마련인데 결국은 이제 공수처 같은 걸 마련을 해갖고
그렇죠. 상호 견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쪽에 가야 된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공수처.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아지는 예. 단계를 조금씩 여당에서라든지 뭐 정부에서라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법치 문제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결국 인성의 문제예요. 그 법을 다루는 그쵸. 인성의 문제인데 이런 어떤 그 인성 교육이 좀 강화가 돼 갖고 이 사회가 이 문학적 소양이 있는 이런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박사님. 네네. 여러분 오늘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요. 검찰의 난 과연 뭔지 저도 몰랐었어요, 뭔지. 네네. 그러면 너무 재미있었고 앞으로 진짜 공수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언론에 너무 많이 쏠리지 말고 반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